오늘은 이게 이제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한 것 중에서 5개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먼저 그 마르셀 듀샹의 병기 이야기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마르셀 듀샹의 병기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직 한 가지 것도 몇 가지 걸 덜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던졌을 때, 변기라는 거는 그 화장실에 있다면 화장실에 변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 열심히 봤을까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열심히 보지를 않죠,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맥락하고 전혀 떨어진 곳, 엉뚱한 곳에다 놨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그러고 다시 쳐다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변기의 유리한 곡선과 구멍이 어디에 뚫려져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혀 그 뭐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거를 그쪽에 갖다 놓음으로 해가지고 변기를 열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기에 대해서 그 변기의 모양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봐고 물건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기를 그 화장실에서 완전히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해 가지고 변기라는 어떤 기능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라는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그거는 그 어떤 네모난 어떤 삼각형 형태, 가운데가 푹 들어간 형태, 그리고 그 표면이 반질반질한 형태, 그리고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굉장히 유려한 곡선을 가진 거, 구멍이 몇 개 뚫린 거, 그런 그러니까 그것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미술 용어에서는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요. 낯설게 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는 게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보는 거잖아요. 맨날 보는 건데 그걸 유심히 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자연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2배속, 2배속으로 돌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의도했던 대로는 보여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특정 부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몰라도 사진으로 이렇게 부분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보면 몰라도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라서 보여줬다는 거지.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커트로 잘려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뒷면의 색깔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생뚱맞은 거예요. 자연히 뒤에가 핑크색 하늘이 있다든지 노란색 하늘이 있다든지 자연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빨간색 하늘이 있다든지 배경이. 그건 자연은 불가능한 건데 그럼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검정색 보여준 것도 그거 대낮이에요. 대낮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마치 밤처럼 보이잖아요. 검정색 배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생뚱맞게 만드는 거, 약간 그 생뚱맞게 만드는 게 현대 미술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디시앙이 그거를 그 변기를 놓은 거는 생뚱맞은 장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 우리가 옷걸이 있잖아요. 그 밑에 세워놓고 이렇게 옆에가 뿔같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옷을 걸어놓은 거, 여러 사람이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 옷걸이를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으니까 야 누구는 옷걸이라고 이거 해놓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앉아 있는 장소 거기 뭐 거기 뭐야 뭐 그걸 갤러리를 뭐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 장소에 그거 당연히 있을 만한 장소에 그걸 걸어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맥락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맥락 이야기를 하면은 같은 책이라도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를 놓으면 같이 엮어놓으면은 그건 맥락상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용비어천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순신 장군과 예를 들면은 훈민정음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맥락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 그 세종대왕과 난중일기를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맥락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보게 돼요. 맥락이 안 맞을 때. 이게 뭐지? 그리고 이걸 다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파란색을 쓸 때는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파란 하늘은, 하늘이 파랗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 하늘이 항상 파라니까 이렇게 그 파랗게 보이는 거 너무 맥락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에 맞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맨날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맥락에 맞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할 때는 고민을 한 게 뭐가 맥락에 안 맞게도록 해야 할 건데 그러면서 이 작품이 좀 이따 보이겠지만은 원래는 이거를 이파리가 거우 없으면요 겨울나무를 찍은 거예요. 겨울나무에 단풍잎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달렸어요. 다 떨어지고 그때 이 나무를 찍은 건데 여기에다가 봄에 막 새싹 나는 거, 새싹 났을 때 그 보라색 같기도 하고 연한 녹색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빨리 난 거는 진한 녹색이거든요. 그러한 봄에 그 쌍난 것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낙엽하고 같이 믹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다른 작품들은 그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것하고 섞은 거예요. 믹서를. 그 색깔 때문에, 뒤에 배경 색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 작품을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품이라는 거는 일단은 사람이 봐야 해요. 그거 보지를 않으면요. 아무리 작품이 좋다고 해도 그거 사람이 눈여겨보지를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그러면은 미술관에 가면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전시되어 있는데 자기가 한 작품에 10초 이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작품에 가서 10초 이상 머물러 있었다. 그건 좋은 작품이에요. 10초 이상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전시관을 나왔을 때 기억에 남는 작품, 미술관을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그건 좋은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역사적 평가라는 건 달라요. 그거 나중에 이제 가서 할 이야기고, 일단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려면은 아까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제가 이 작품을 그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형 모니터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작품을. 왜 이제 그게 이제 나의 관심은 뭐냐면은 그 아까 그 뭐야 빛을 보여주고 싶었고 첫 번째는 이렇게 아주 싱싱한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싱싱한 색깔. 정말로 그 빛의 반짝이는 정말 이 싱싱한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UHD 모니터, 그러니까 4K 모니터라는 게 이게 그 4K 모니터에서 보여줄 때하고 일반 모니터에서 보여줄 때는 이게 느낌이 틀려요. 색깔의 느낌이. 그래서 이게 4K 모니터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값이 싸진 게 최근인 일이에요. 작년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대성하고 이게 모더니티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내용이라고, 제가 그 형식이 내용이라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곧바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컴퓨터 모니터 중에서도 UHD 모니터가 아니면 이렇게 선명한 색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큰 화면으로. 이거 큰 화면으로 보여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전자제품,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 기술이 되어야만, 있어야만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작품을 보면은, 야, 요게 모니터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이 2020년,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2017년 작품이니까 2017년이라는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2017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 작품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작품의 주제가, 예, 이제 작품 내용이 파랑이에요. 파랑. 블루란 말이에요. 파랑인데 이게 여기서 주인공들이 물론 막대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적극적 공간, 소극적 공간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 작품은 이렇게 이제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모든 강의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작품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 그 노란색 여기 이파리가 보이잖아요. 이파리가 보이는데 그게 노란색 이파리가 주인공인지 요 바탕 화면이 파란색이 주인공인지,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이 주인공 같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노란 이파리가 더 주인공 같단 말이에요. 그게 더 적극적인 공간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란색이 전체를 터치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크기고 여기 노란색이 귀퉁이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귀퉁이로. 그래서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적극적 공간이고 어떤 게 소극적 공간인지 그거를 똑같이 함으로 해서 이게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그 공간도 엄청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공간, 빈 공간은 물질이 아니고 이게 빈 공간은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거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빈 공간을 허공이라고 했을 때 정신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물질과 빈 공간의 조화가 물질과 빈 공간의 이야기예요 지금요. 빈 공간의 이야기가 이제 물질과 빈 공간이 어떻게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 존재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적극적인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막 팔을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파란색 공간이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음에 이게 시작이 나무 둥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무 둥글이 쭉 올라가면서 시작했는데 이건 내려가면서 시작하고 요 끝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그게 해놨어요. 끝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